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거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도 북한을 저지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라는 미국 정부 평가에 이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시간표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preparations for a nuclear test, and we will be obviously vigilant, and we will be in close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be able to respond very quickly, very swiftly. 김 대표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와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시각적 관심을 끄는 등 올해만 18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코로나19 지원을 포함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take a more comprehensive, more flexible, and more open-minded approach to diplomacy if and when the DPRK shows interest in finding a diplomatic path forward.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건 도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거라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8일 총회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도 우회적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이 핵심 전투기를 투입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고 양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투기 20대가 공격 편대 형태로 비행합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선두에 섰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넉 대가 참여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미 공군의 핵심 전투기들이 어제 오전 서해 공역에서 적 위협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이어 연이틀 대응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두 나라 외교 차관은 서울에서 만나 강력한 대북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not only the RO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the entire world will respond in a strong and clear manner. We are prepared.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대북 추가 제재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두 차관은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도 여전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나고 주말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핵 공조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큰데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오르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지난해 추정한 5.7% 성장률은 물론 올해 초 내놨던 전망치를 5달 만에 1.2%포인트 낮춘 겁니다. 전염병 대유행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공급망 교란 상황 지속, 식량난 우려 등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세계은행 측은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과 고물가 상태가 함께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Those geopolitical tensions can easily intensify. We have a very serious threat of stagflation, and that comes with higher interest rates. 실제 미 경제당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하지만 유가 급등 사태 등 구체적 현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말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미 정책 당국의 고민입니다. The president is asking for Congress and others for potential ideas, but as you say, the reality is that there isn't very much more to be done. 지난해 깜짝 반등했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세계은행 측 경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해서 부산에서도 대형 화물차들의 운행이 멈췄는데요. 물류 차질 등 파업 여파에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입구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화물차 기사들은 도로에 모였습니다. 전국 16곳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파업에 동참하는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 보전 장치인 안전운임제를 보장해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안전운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철강, 유통, 모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과거 20년 되도록 다시금 공급받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업 첫날 부산항 반출입 화물은 전날의 7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업에 대비해서 항만당국이 지난 주말 미리 물량을 처리한 탓에 당장 첫날 차질은 없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물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재 부산항 내에 터미널 간 트럭이 이동할 수 있게 임시 수송로를 개통한 데 더해 군 컨테이너 차량 등 비상 수송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부산항 운송 물량 적재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장기화되게 되면 장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비상용 장치 공간에 대해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행을 보장하지만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3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3,299명, 해외 유입 59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줄어 114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305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과 영국 등에서 잇따라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 추세가 나타나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제 이전에 입국해서 격리 중인 사람도 오늘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해외 입국자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합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정부 고시가 오늘 발령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오늘 오전 10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원숭이 두창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인데 조직 내부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수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지난 4월 사임했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2달 만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검사 출신 원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 시절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같은 금융수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과 국정농단 수사 등도 함께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원장을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경제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활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지금은 사후 검사와 제재가 아니라 가계와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검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사실상 루안스크 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에서 상황이 어렵다며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중 공격을 퍼붓던 리만시 등을 점령했고 루안스크주의 97%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이와 관련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도 50% 이상 점령해 전체 돈바스 지역의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자신들이 주거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외곽 공장 지역 일부에서 저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압도적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하기에 현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ч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언제든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해상 곡물 수출이 막힌 것은 우크라이나가 설치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기뢰를 제거하면 오데스항을 통한 곡물 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 해당 선박이 무기를 운반하지 않는지 러시아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훈풍에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요일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82포인트 상승한 2633.16에 코스닥은 6.19포인트 오른 879.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의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국내 배터리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 기대감에 9거래일째 오름세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나흘 만에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에 강세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이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 처분 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5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입고사인 까오카오가 어제부터 상하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치러지는데 코로나와 지진 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 시험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마련된 까오카오 통제구역 고사장입니다. 일반 고사장과 달리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입구부터 봉쇄 통제구역과 관리 통제구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外侧的车道进入前往这个风控区考点，而管控区的考生呢，他们的车辆呢是由内侧。 시험 장소는 수험생의 상황에 따라 일반 고사장과 관리 혹은 봉쇄 통제 고사장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주거지가 봉쇄된 지역의 수험생은 봉쇄 통제 고사장에서 시험 기간 내내 혼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스촨성 야안에서는 일부 고사장 건물이 크게 파손돼 수험생 300여 명을 급히 다른 고사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입시험은 지난해보다 115만 명이 많은 1,193만 명이 응시했으며 감독관 수만 102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헤센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키리시너 씨는 최근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고 다니던 SUV 차량을 팔고 대신 말과 마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가는 친환경 교통대책인 것입니다. 키리시너 씨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달 250유로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Freuen sich, da kriege ich morgens schon, die Kinder stehen am Fenster und winken, der Kindergarten freut sich, die Senioren morgens freuen sich und dann gibt es natürlich Leute, wenn ich mit der Kutsche unterwegs bin, dann nehme ich am Straßenverkehr teil und die Kutsche ist schon um einiges langsamer und natürlich die Menschheit ist hektisch und dann sind die genervt, wenn sie nicht schnell genug vorbeikommen. 키리시너 씨의 집에서 직장인 말 농장까지는 약 6km. 차로 가면 10에서 15분이면 되지만 마차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마차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느림의 매력을 알게 됐다는 키리시너 씨는 시내에 마차를 댈 공간이 없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진료하는 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가타현의 한 병원. 뇌신경외과 의사인 구치키 씨는 수어로 청각 장애인 환자를 진료합니다. 言葉が聞こえないということだけで低いレベルにとどまることが多いわけですよ。それを同じにするっていうことだけで泣いて喜ばれるんですよね。 또 구치키 씨는 청각 장애인들을 진료할 때마다 환자의 병력 등을 정리한 의료 정보 제공서를 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환자가 이 의료 정보를 다른 의료진들에게 주게 되면 빠른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치키 씨는 취미로 수어를 배우다 청각 장애인들의 고민을 알면서 내친김에 수어 통역사 자격까지 딴 뒤 2년 전부터 수어 외래를 시작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인 요시모토 씨도 구치키 씨의 환자 가운데 한 명. 요시모토 씨는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증상을 자세히 전달하지 못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지만 요즘은 구치키 씨 덕분에 큰 걱정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구치키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수어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길러내기 위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처음으로 생긴 반려견 전용 카페입니다. 깔끔하게 잘 꾸며진 이 카페는 반려견들만을 위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우유 음료와 치즈케이크, 과자 등 모두 사람이 먹는 것 못지않게 보기 좋고 영양가도 높게 만들어져 반려견 손님에게 제공됩니다. 이 카페를 시작한 구현숙 씨는 반려동물 전문 셰프이기도 합니다.
But I study about the pet nutrition and get a certification about pet nutrition. This is all my effort to my dog is healthy.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반려견들의 모습에 견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And concept, so definitely something that we wanted to try with her, and she loved it, so we keep coming back. 두바이에도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는 견주들이 늘면서 이런 반려견 전용 카페에 대한 관심과 반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의 현역 최고령 진행자 송혜 씨가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송혜 씨는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으며 최근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해 왔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실외 마스크 의무가 폐지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안 쓰는 마스크, 대중교통에서도 안 쓰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시내를 운행하던 택시에 남녀가 탑승합니다. 2, 3분쯤 지나자 마스크를 벗어던진 남성이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뒤이어 삿대질 폭언이 이어집니다. 왜 쓰라냐고! 너는 안 써도 합법적이잖아. 주차 불러! 실랑이는 택시가 멈춰선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시기사를 남성이 밀치자 인도에 서 있던 기사는 그대로 휘청거립니다. 하마터면 차도 위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설령 뭐 제가 정중하게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합세해가지고 뭐 같이 쌍욕을 하시고. 지난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버스나 택시에서 이런 식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온 민원만 일주일 평균 35건에 이릅니다.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굉장히 위축이 되죠. 손님을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저희는 무조건 뭐 무방비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끼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렇다고 몸싸움하면 기사가 불리한데. 가림벽 등 기사보호 장치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름막 같은 걸 하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또 현혹감을 주는 것 같고 손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몸을 밀친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년 사이 한 가족에게 3번의 차량 추락 사고가 나서 아버지와 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보험 사기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던 중 용의자로 의심을 받던 아들이 지난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아르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차량이 빠져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부산 동백항입니다. 사고 때 조수석에 탔던 오빠만 탈출하고 동생만 숨진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오빠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서 힘겹게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주변을 서성이는 등 수상한 행동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고 전 숨진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는 보험 수익자가 오빠로 바뀌었는데요. 보험금 최대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미 앞선 4월에도 여동생이 탄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남매의 아버지가 차량에 탄 채 낙동강에 빠져 숨졌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이들 남매에게 돌아갔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몸에서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남성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남성은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 경남 김해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성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동거녀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인 남성의 사망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가족 보험 사기의 실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입영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입영식이 열린 충북의 한 육군 신병대에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이병 장병들이 부모님을 업고 행진을 합니다.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목청껏 소리내 외쳐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물론 가족들 모두에게도 낯선 군대. 부대에 전시된 보급품을 둘러보고 전투복과 군화도 직접 착용해보며 조금이나마 긴장감을 덜어냅니다. 눈으로 어떤 걸 입고 어떤 거 뭐 먹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이별의 순간, 청년들은 부모님께 씩씩한 인사를 건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고 믿는 아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어차피 겪어야 될 거니까 훌륭하게 잘 마무리 지으라고. 코로나19 영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단됐던 신병 입영 행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입소한 장병은 220여 명. 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합쳐 10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차량에서 이렇게 내리지 않으시고 입영 장전만 입영소 앞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부모님은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신병 입영 행사를 재개한 군 당국은 앞으로 대규모 작전과 훈련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서울이 26도, 광주가 24도 등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밑돌겠고 특히 동해가 19도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내륙,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소나기 구름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비의 양과 강도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지만 낮 동안에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